내가 생각하는 내가 있어요. 아, 나는 이 정도 될 거야. 당연히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 될 거야. 어릴 때부터 생각한 거, 그리고 우리가 젊을 때 생각한 거. 그리고 남도한 현실이 있어요. 근데 이 현실은 진짜 내 모습인가요? 진짜 내 모습이 아니라 남들이 그냥 말하는 거. 야, 너 정도면 이 정도 해야지. 아, 너 정도면 이 정도밖에 못할 것 같은데. 야, 너가 다니는 회사면 그냥 이 정도 수준의 남자를 만나야 될 것 같아. 네가 나온 학교면 이 정도 삶을 사는 게 맞는 것 같아. 진짜 내 모습이 아닌데도, 내가 생각한 모습이 아닌데도 남들이 그냥 장난으로 그려주거나 장난으로 지나가는 말을 하거나 그냥 이렇게 심심해서 던진 말. 특히 오늘 주제에 맞게 이거를 얘기해보면, 야, 너 30이잖아. 너 30대잖아. 너 원래 남자 복 없잖아. 너 원래 이거 안 해본 일인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남들이 진짜 내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 그림은 지금 그냥 웃고 떠들고 끝냈지만 우리 삶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남들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거에 휘청 해가지고 아, 이게 내 인생인가? 아, 그래, 나는 이 정도로 살아야지 하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마어마한 이런 팩트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수많은 팩트들이 있는데 이 팩트들 중에서 어떤 것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을 것인가? 그 포커스에 대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얘기를 해보려고 왔고요. 저 여러분들보다 훨씬 잘나고 이래서 온 건 아니에요. 그냥 저도 이제 30살을 준비를 하면서 30년을 살면서 제가 인생에서 발견한 패턴들이 있다면 그런 것이 무엇일까? 한 10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하고요. 제가 오늘 이거를 저 혼자 강의를 하면 너무 심심할 것 같아서 이거를 강의할 수 있는 좀 핫한 남자 3분을 모셨거든요. 네, 제가 너무 핫하셔가지고 이렇게 옷 입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셔가지고 제가 마이크 임팩트 쪽에도 비밀로 했어요. 3분을 모셔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체로 이렇게 나오더라도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제가 여기 이렇게 숨겨놨는데 그분이 3분이 부끄럽지 않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박수로 남자 3분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분들인데요. 저에게 인생을 또 가르쳐 주신 3분이십니다. 제가 이 사진을 어디서 발견했냐면, 제가 며칠 전에 기획서를 쓰고 있었어요. 기획서를 쓰고 있었는데, 팀워크가 중요하다. 이런 거를 써야 됐어요. 그래서 팀워크, 되게 그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글에서 팀워크를 검색을 했더니, 한 47페이지 되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우리 팀워크 하면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그냥 뭐 퍼즐 맞추는 모습이라던가 뭐 손을 맞추고 있는 모습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한 42페이지까지 나오다가 43페이지에 보니까 어떤 똘기 가득한 사람이 이게 팀워크다라고 와우. 근데 제가 보니까 이거보다 더한 팀워크가 없는 거예요. 서로의 그런 부끄러운 부분들을 이렇게 감싸주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이렇게 당당한 모습들이나 서로를 도와주고 있는 모습들이 이것이 진정한 팀워크가 아닌가. 그래서 저도 이거에 맞춰서 이 저한테 가르쳐준 이 3분의 가르침에 따라서 제가 30살이 가까워지면서 발견한 인생의 패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절대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에 관한 건데요. 제가 뭐에 관한 거라고요? 생각에 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테스트를 해볼게요. 아주 간단한 테스트. 지금 저 3분이 지금 혹시 이게 불빛 때문에 안 보이시는 건 아니죠? 정확히 보이시나요? 서로가 서로의 어떤 부위들을 이렇게 서로 감춰주고 있는 모습 정확히 보이시나요? 오케이. 지금부터 생각에 대한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이 3명이 갑자기 손을 들었다고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와우, 절대로 손을 이렇게 확 들었다가 내렸다가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3명이 갑자기 이렇게 뒤를 돌았다가 갑자기 뒤를 또 돌았다고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3명이 갑자기 빨간색 바바리 코트를 입고 있다고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생각나세요? 빨간색 바바리 코트 다 입었나요? 이게 우리 뇌라는 거예요. 제가 뇌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너무너무 놀랐던 게 이건데요.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뇌를 공부하면서. 절대로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미 내 머릿속에는 빨간색 바바리 코트를 그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 뇌는 생각하는 만큼 그림을 그린다는 겁니다. 생각하는 만큼 뭐를 그린다고요?
바로 그림을 그린다는 거예요. 이 세 명이 손을 들었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말라 했는데 방금 얘기하는데 또 생각하신 분 계세요. 네, 되게 진지해졌어요. 되게 상상하시는 것 같아요. 뇌의 두 번째 특징 중에 하나는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얘기해 볼까요?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 이 두 가지 얘기를 제가 뇌에 대해서 막 어려운 얘기는 다 빼고 간단하게 이 두 가지 논리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신다면 뇌는 내가 그냥 상상을 했을 뿐인데 그거를 바로 그림을 그리고 절대로 생각하지 말라 그래도 그걸 그림을 그리고 내가 그린 그 그림을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해서 실현시킨다는 거죠. 정말 무서운 게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거를 이제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인생이란 어쩌면 내가 딱 생각하는 만큼의 사람이 되겠구나. 내가 딱 상상하는 만큼의 사람만 되겠구나. 근데 여러분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 이 얘기를 알고 나서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제 인생이 딱 제가 생각하는 만큼 그 이상은 절대 아니고요. 딱 바라고 믿은 만큼만 살아왔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제가 어느 날 어릴 때 나는 제가 책을 되게 좋아해서 난 책이 가득한 방에서 그냥 이렇게 두꺼운 그 뿔테 안경이나 끼고 되게 작은 원룸에서 책이나 읽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언젠가 했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제가 조그마한 방에서 뿔테를 끼고 책을 읽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스스로 생각했을 때 약간 아찔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나는 지루한 남자 너무 싫어. 그냥 나쁜 남자 만나서 치명적인 연애를 해서 조금 고생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살 거야. 제가 치명적인 남자 많이 만나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 뇌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생각하는 만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종이에다가 우리가 30살은 30대는 꿈이라는 단어가 되게 촌스럽게 느껴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뭐 현실성 없이. 근데 저는 지금 촌스럽게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뇌 과학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은 딱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만큼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각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요? 생각에 대해서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리더시라면 야 이번 프로젝트 완전 졸라 짜치는데 한번 해보자.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의 머릿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졸라 짜친데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청일점이신 분이 여자친구한테 오빠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지만 한번 잘해볼게. 어떤 여자친구 머릿속에 뭐가 그려질까요? 부족하긴 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내가 상대방의 머릿속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의 말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PT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부족한 PT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부족하긴 했어. 여러분 연애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차였잖아요. 차였던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차인 게 당연할 때가 있어요. 제가 뇌 신경 언어학을 공부하다가 내가 차인 게 당연하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 사람이 유학 갔잖아요. 유학 가서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그 사람도 너무너무 바쁘니까 한 3일에 한 번 전화가 왔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신영아 내가 전화 자주 못해서 미안해. 진짜 미안해. 잘 지냈어? 이랬단 말이죠. 이러면은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이게 정말 뇌신경 언어학의 이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여자가 이런 식으로 하면 만약에 남자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연상회로가 생긴다고 해요. 우리가 하버드 연구 결과에 따르면 1%의 의식과 99%의 무의식으로 사는데 99%의 무의식에 박신영 전화 이꼴 뭔가 부정적이고 뭔가 이렇게 답답한 느낌. 이게 처음에는 단기 기억이 되는데요. 경험이 반복될수록 어떻게 될까요?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 남자는 박신영을 내가 의식적으로 1% 의식으로 사랑하는 여자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뭔가 모를 박신영 뭔가 모를 그래서 제가 차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뇌신경 언어학을 공부하면서 이 남자가 4년 만나준 게 고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그리고 나서 제가
내가 남자의 머릿속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고요. 내 말과 오빠 진짜 너무 이런 짜증나는 언어가 아니라 다른 언어를 선택하게 되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의 30대가 오히려 더 박신영의 강의를 듣고 상큼해질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이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인생에 대해서 배운 하나의 패턴은 모든 것은 아주 작게 온다는 겁니다. 우리 요거 같이 좀 간지나게 영어로 읽어볼까요? 시작. 와우, very good. 지금 바로 어마어마하신 분들이 오셨어요. 제가 느낀 게 기회는 정말 아주 작게 온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아까 청와대에서 기조 강연을 한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요. 그 에피소드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처음에 그 제안이 왔을 때는 아주 작은 제안으로 왔어요. 그냥 수많은 패널 중에 한 명으로 박신영 씨 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거기에 막상 갔을 때는 아무도 저를 주목하지 않았고, 왜냐면 너무 잘난 장관님들과 박사님들과 막 수석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박신영 씨는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삽진정 씨 저자인데요. 요런 딴 식의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패널로 아주 작은 사람으로 갔어요. 그리고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질문 한 개만 하라. 진짜 질문 한 개만 하라. 한 번의 질문에 모든 걸 보여주겠어. 질문 한 개만 하라. 그리고 정말 질문 한 개가 왔고요. 그때 제가 정말 준비한 거를 쫙 할 수 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처음엔 되게 무시를 당했어요. 박신영 뭐야? 뭐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니까 두 번째 그 행사에 다른 강연자가 있었는데 박신영으로 교체가 되었고요. 세 번째 행사는 박신영 씨 강연이 너무 짧으니 강연 시간을 2배로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 에피소드를 괜히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제가 얻은 게 있어요. 처음에 저한테 왔던 요청은 아주 작은 거였거든요. 너무 무시를 당하고 그래서 싫어. 대충 왜 이런 거에 나를 부른 거야 라고 할 수 있었지만, 제가 30년 살면서 느낀 거는 아주 작은 기회가 정말 사실은 큰 것들로 연결이 되는데, 우리는 종종 너무 화려하고 큰 기회들만 바란다는 거죠. 어릴 때는 되게 크고 화려한 것만 되게 쫓아서 했었는데요. 지금은 좀 철이 들었는지 그래서 작은 일, 작은 만남 이런 것들에 되게 충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요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느끼는 거는 이렇게 똑같은 사진을 찍더라도 보세요. 이 사람은 약간 수줍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고, 이 사람은 지금 약간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취향이 좀 의심스럽고요. 이 사람은 그냥 당당한 성격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느끼는 거는 정말 사람은 다르다는 거. 그거를 배우고 있어요. 옛날에는 남자친구를 사귀더라도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제가 원하는 어떤 이상향에 그 사람을 맞추려고 되게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느끼는 거는 사람은 정말 다르고 정말 다른 매력을 가졌는데, 똑같은 포즈를 취하더라도 이렇게나 다르게 사진을 찍는구나. 이걸 느끼고 나서 제가 좀 자유하게 된 것 중에 하나는요. 어느 날 제가 남자친구한테 차이고 너무 방황을 하니까 친구가 남자를 소개시켜줬어요. 시영아, 진짜 좋은 오빠가 있어. 소개시켜준다. 그랬더니 그 사람 얼굴도 잘생겼고 집안도 좋고 학력도 저보다 좋고 모든 게 저보다 좋은 그런 아주 멋진 사람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별로 필이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가서 야, 필이 안 와. 이러니까 그래서 네가 안 되는 거야 이러면서 정신 좀 차리라고, 이제 좀 정신 좀 차릴 때가 되지 않았냐라고 말하는데 도저히 필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그러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박신영 9번만 만나라. 9번 만나고도 아니면은 만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정말 9번을 만났어요. 뭐 하나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남자였는데 9번을 만나도 필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9번 만났을 때 그 남자한테 그랬습니다.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다. 저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인 거 알고 있다. 욕심 나기 때문에 뭐 엔조이를 할 수도 있지만 너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서 좋은 사람 만나라고 되게 쿨한 척 멋진 척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좋은 사람 만나라고 보내드릴게요 라고 막 그래놓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때 그 9번의 만남을 통해서 느낀 게 있어요.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남자, 내가 별로 필이 안 오니까 저를 자책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우리 그런 얘기 하죠. 호강에 받쳐
응아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렸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느낀 건 그거예요. 사람마다 정말 이렇게 달라서 남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남자가 나랑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죠. 남들이 생각하는 어떤 기업이 나랑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30살이 되면서 느끼는 게 옛날에는 남들이 원하는 그 삶을 살려고 되게 노력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가. 그래서 그런 높이 있는 삶이 아니라 내가 즐기는 삶. 그리고 나랑 대화가 통하는 그래서 즐거운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위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성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관이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회사를 바꾸거나 그랬을 때 많은 조언을 들었어요. 대부분은 부정적인 조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제 친구한테 가서 제 레츠 그룹으로 같이 쓴 미나한테 가서 미나야 상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 라고 되게 우울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미나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영아 너희 상사가 장동건처럼 잘생겼어? 아니 근데 왜 집에까지 가서 생각해? 와우 와우 근데 우리는 어떤 팀장님 상사 어떤 상무님의 얘기를 막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쌓아가지고 집에까지 가서 이렇게 생각하다 자다가도 일어나서 열받고 그러잖아요. 장동만큼 생기지 않았으면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멈추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의 건강을 위해서 정신 건강과 피부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그녀가 저한테 해준 말 중에 저한테 남았던 말 중에 하나가 Who cares? 우리는 너무 이 지나가는 관객은 항상 있어요. 사진 속에도 있듯이 지나가는 관객은 항상 있는데 이 사람들 신경 쓰느라 내 삶을 못 살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비웃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이 사람이 내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나를 보고 판단하고 그릴 수 있지만 Who cares?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사는 거니까 그래서 좀 남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게 또 제가 30살에 다가오면서 이제 변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또 제가 또 느끼는 패턴 중에 하나는 또 여기에 보시면 이런 뒤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다 혼자 해온 것 같지만 항상 뒤에는 저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계속 남자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거 녹화를 한다는 게 참 부담이네요. 제가 어느 날 어떤 A라는 남자랑 얘기를 하다가 되게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어떤 A가 질문을 했어요. 근데 제가 대답을 너무 잘해서 수영 씨는 어떻게 그런 것까지 아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내가 이걸 어떻게 알지라고 생각해 봤더니 그 전에 만났던 B라는 남자가 가르쳐줬던 거를 A라는 남자와의 대화, 풍성한 대화를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낀 게 진짜 버릴 게 하나 없구나. 정말 모든 것이 이렇게 배움이구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나인가? 나는 내 안에는 내 엑스 보이프렌드의 함유율이 0.1%가 있을 수 있고요. 엄마의 함유율이 12% 음료수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식으로 우리 초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저한테 1% 있을 수 있고요. 나한테는 나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내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항상 나 혼자 이 일을 다 한 것처럼 기고만장하게 해서 살면 너무 외로운 것 같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런 배우는 마음으로 산다면 같이 산다면 좀 30살의 그런 삶이 외롭지 않게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이 사진을 찍은 사진사가 이거는 명도가 채도가 안 맞는 것 같아. 빛이 역광이랑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하고 버릴 수도 있는 사진이잖아요. 사진사가 보기에 좀 흔들렸기 때문에 이건 그냥 쓰레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게 너무너무 소중해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도 계속 이 사진을 보면서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또 인생을 생각하는 사고방식에 대해서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아저씨가 3가지를 얘기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연역이에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두 번째는 귀납입니다. 뭐라고요? 세 번째는 발상입니다. 뭐라고요? 저는 이걸 알고 나서 또 막 이렇게 했는데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연역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모든 남자는 김태희를 좋아한다. 나는 김태희 같이 생기지 않았다. 나는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연역법입니다. 귀납법은 뭔가요? A 선배는 김태희가 예쁘다고 한다. B 선배도 김태희 괜찮지. C 선배는 김태희랑 송혜교 중에 누구 사귀실래요?
이렇게 막 고민을 해요. 아, 누구랑 사귀까 바로 대답 못하고 그래도 김태희지라고 막 되게 심각하게 절대 그래서 김태희라고 한다. 근데 나는 김태희가 아니니까 나는 또 망한 거예요. 연역과 귀납적인 사고 방식으로는 나는 되게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왜냐면 난 김태희가 아니니까. 난 서울대를 안 나왔으니까. 근데 발상은 뭐냐면 모르겠고 시끄럽고 어떻게 해야 남자친구를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발상입니다. 저는 여태까지 많은 시간들을 이 연역과 귀납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대전제를 커피숍에서 얘기하느라 너무 오랜 시간을 허비한 것 같아서 이걸 알고 나서 되게 아쉬웠어요. 왜냐면 이거의 전제는 뭐냐면 생각이 그냥 나는 게 아니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생각하는 방식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역시 이래서 안 돼. 서른이라서 안 돼. 이것도 사실 연역적인 방법에서 대전제이고요. 나는 여태까지 했던 일이랑 달라서 안 돼. 이것도 연역적인 사고방식에서 있는 거고요. 발상은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이 일을 잘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것인가. 어떻게 해야 이 남자한테 사랑받을 것인가. 연역과 귀납에 시간을 쏟을 것에 우리 에너지와 그런 것들을 좀 발상으로 옮겨본다면 우리의 30대가 좀 더 생산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이 사진이 수많은 사진이 있겠죠. 3명의 남자가 있는 사진은 수많은 사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한테 이게 딱 선택된 이유는 서로의 약한 부분을 이렇게 감싸주고 있다는 거죠. 저는 어릴 때는 되게 있어 보이는 척하고 되게 이렇게 잘난 척하고 되게 남자한테 차였다는 얘기 절대 못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이 사진이 서로의 약한 부분을 감싸줬기 때문에 특별한 것처럼 내가 오히려 약함을 고백하고 사람들한테 솔직해질 때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그런 인생 역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어깨 힘주시고요. 그렇게 살지 말고요. 자기의 약함을 고백하고 진짜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처음에 옷을 벗을 때는 너무너무 떨릴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어떨까요? 나중에는 요렇게 벗는 게 더 나을까요? 저렇게 벗는 게 나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는 거죠. 저는 또 여기에서도 인생을 발견하는데 우리가 커피숍에서 친구랑 얘기하고 수다 떠는 게 너무 두렵고 떨리고 오줌 쌀 것 같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거 우리가 전문 용어로 나와바리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나와바리라고 하죠. 너무너무 많이 해서 익숙해진 일들을 나와바리라고 합니다. 그 밖에는 뭐가 있나요? 그 밖에는 삽질지대가 있어요. 처음이라서 당연히 못하고 생각만 해도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청와대 기조특강을 갔을 때 그랬어요. 생각만 해도 두렵고 떨리고 자다가 일어나서 내가 왜 한다고 했을까? 잠도 안 오고 막 그랬던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행사를 3번을 갔는데 처음 갔을 때는 잠도 못 잤어요. 두 번째 갔을 때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편안하게 했어요. 세 번째 갔을 때는 어땠을까요? 거기 담당 팀장님 Hey, yo, what's up, man? 이렇게 했다는 거죠. 여기에 인생에 또 그게 있는데요. 저만 후달리는 게 아니라 그 다른 그 행사를 맡은 팀장님도 후달리고요. 수석님도 후달립니다. 첫 번째 행사 때 다 어버버 하셨어요. 근데 세 번째 행사가 되니까 다들 편안하게 프로페셔널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나와바리가 아니었는데 이 삽질지대에 있던 것조차도 계속 반복을 하니까 나의 나와바리가 됐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될 거는 나만 후달리는 게 아니라 나만 두려운 게 아니라 모두가 후달리고 두려운데 관건은 뭐냐? 누가 그냥 먼저 가서 자주 하고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이 후달림을 쌩까고 그냥 예스를 해서 한 다음에 이걸 나에게 익숙한 나와바리로 만드느냐. 그래서 인생이라는 거는 안 후달려서 하는 게 아니라 후달리지만 그냥 빨리 많이 해서 익숙해지는 거를 자꾸 쌓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제가 얻은 깨달음인데요. 여러분들이 처음 이 사진을 보셨을 때는 그냥 귀여운 애들 셋이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저 그림에서 보이시는 게 좀 달라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제가 얻은 거는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세상에는 수많은 팩트들이 있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팩트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그림에서 발견할 수 있는 팩트들도 수많은 게 있죠. 근데 거기에 어떤 것에 포커스를 둘 것이냐는 나한테 달려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신다면 제가 오늘 여기에 온 보람이 있어서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아요.